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평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T점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과 같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각종 어떤 정량 지표의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봐야 되는데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T점수에 뭐 상하위 극단값에 뭐 권역별, 그리고 뭐 남녀 구분된 뭐 각종 계열,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구해지는 취업률 같은 그런 지표는요, 정말 편람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뭐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나름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 엑셀을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열부터가 도대체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지금 여기서 취업률을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건 사실상 몇 시간이 걸려도 힘들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인 어떤 T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점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Z점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준점수에는 상당히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Z점수입니다. 이 Z점수는 예전에 학창시절 때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뭐 까먹으셨겠죠? 저도 까먹었는데 일단 이 Z점수가 뭐냐면요, 시그마 분의 X-M, 즉 어떤 표준편차 분의 편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식으로 짜보자면은 뭐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Z점수는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정규분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무슨 오징어가 아니지, 문어같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한 그래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균 0에 그 표준편차 1, 뭐 그런 성질을 갖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 가운데가 일단 중앙값, 뭐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예요.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문어같이 생긴 거. 아무튼 그렇게 대칭된 형태로 그려지는데 뭐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은 뭐 과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아실 겁니다. 참고로 이 Z점수로 그려진 표준 정규분포의 면적은 1입니다. 과거 무수히 많은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뭐 표준 정규분포표의 어떤 Z점수에 해당되는 소수점 뭐 4제자리인가 뭐 그런 정규분포 값들을 막 찾아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값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런 정규분포 값을 구하는 함수가 엑셀에도 있어요. 이따가 샘플을 보면서 아마 설명드리겠지만 nomdist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창시절 확률과 통계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Z점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념을 좀 알고 계신다면 가운데가 평균 0이고 그 0을 기준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되는 정규분포 그래프를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다만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이해나 개념이 없으시다면 Z점수로 나오는 뭐 0.11 뭐 아니면 마이너스 뭐 1.234 뭐 이런 작은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학교에 뭐 점수가 낮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어떤 변환된 표준 점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T점수입니다. T점수는요, Z점수랑 뭐 거의 성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이나 표준편차의 값을 약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는 Z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요, 더하기 50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은 50이고 표준편차는 10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표현된 T점수가 그 1주기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그리고 뭐 2주기, 뭐 3주기, 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뭐 이런 평가의 정량 지표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셀로는 뭐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Z점수에 곱하기 10을 하고 더하기 50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엑셀에 이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다이즈 뭐 이거랑 뭐 에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쓰셔도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만 기본 역량 진단에는 여기에 더 추가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뭐 이에 앞서 한 가지 어떤 예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어떤 순위를 매기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삼성 같은 초거대 기업이 있다. 실제로 있죠. 그러면은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평균을 딱 내렸을 때 왜곡이 생기게 돼요. 마치 그 어떤 대기업만 기준으로 그 대기업의 평균 임금을 구해봤을 때 평균 임금이 1억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대기업에 소속된 어떤 평사원이 느끼는 뭐 상대적 빈곤, 뭐 박탈감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요, 왜 1억이 나왔을까요? 임원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봉을 이제 벌고 있는 거겠죠. 뭐 아무튼 이것처럼 뭔가 숫자가 큰 쪽으로 평균이 쏠리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평균은 그것이 아님에도 그쪽으로 왜곡되는 어떤 그런 구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평균의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요소를 배제시켜가지고 평균을 산출하는 게 2, 3주기, 뭐 1주기 때부터 그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평균이 아닌 중간값, 즉 표본 대다수의 평균을 뭐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게 바로 그 3주기 이제 대학 기본역량진단 편람이고요. 검색하니까 이 자료집이 바로 PDF로 다운이 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정량지표를 구할 때 조건이 있다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써 있죠. 이런 평균을 구할 때는 상하위 극단값을 제외한 다음에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극단값이 뭐냐? 바로 이 평균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값. 플러스 3배보다 더 큰 값이나 마이너스 표준 편차 3배보다 더 작은 값들은 이 평균의 왜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산출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업률 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조건이 들어가네요. T점수를 구했을 때 이 T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아예 그냥 픽스를 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T점수를 구했는데 뭐 88점이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은 그냥 80점으로 다시 맞춰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샘플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였지? 한 87개? 예. 87개 정도의 어떤 샘플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Z점수나 정규분포로까지 함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임의로 제가 이 값을 좀 만들었어요. 취업률이 100%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러면 Z점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은 지금 제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나와 있는 그런 조건들, 예를 들어서 뭐 상하위 극단값을 제외하고 뭐 산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Z점수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단 평균이 있어요. 평균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기본적인 산술 평균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러지 이 87개를 그냥 딱 산출하면요 50.11이 나오네요. 표준 편차도 그 STD-EVF라고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구해 보시면요 13.78이 나옵니다. 자, 이제 편람에서 그 이야기했던 상하위 극단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상하위 극단값, 먼저 상위 극단값을 구해 보면요 이거는 그냥 요 평균 있잖아요. 이거 이 평균보다 얼마가 좀 큰 값이에요. 아까 3배의 표준 편차라고 하셨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싹 구해보면은 91.4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91.45보다 큰 값이 있으면은 요거는 빼고 평균을 구하라, 요런 의미일 거예요. 그럼 하위 극단 값은 다 똑같은데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극단 값도 8.78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취업률이 8.7보다 작은 5 하나 있네요. 이런 것들은 최종 평균을 구할 때 빼고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종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건이 많은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이 수식에서도 요거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ifs가 들어간 에버러지 ifs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이 범위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 범위들이 나와 있는 것 전체를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그냥 등호도 넣겠습니다. 요거 아까 구했던 상위 극단값 요놈보다는 작은 것들의 평균을 구한다. 조건을 첫 번째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요 범위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 중에서 이 하위 극단값보다는 큰 것들의 평균을 구한다. 네, 이렇게 구했을 때 최종 평균이 49.52가 나옵니다. 아까 그냥 평균 구했을 때는 50.11이 나왔는데 이 상하위 극단값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빼고 평균을 구해보니까 49.5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편람에서 제시했던 이런 상하위 극단값을 제거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Z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점수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더 간단하게 첫 번째 방법이었나? 그 방법을 써볼게요. 그 시그마분의 x-m, 즉 표준 편차분의 이런 별량, 이런 값 빼기 평균값. 자, 요거 빼기 요거 그냥 평균이 아니고요. 이렇게 최종 평균으로 나온 값. 요거를 뭘로 나온다고 했죠? 표준 편차.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그냥 쭉 써주시면요. 이게 바로 Z점수인 거예요. 자, 그럼 이 Z점수로 구해진 이 표준 점수가요.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문어 모양이라고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그거.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아까 제가 함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놈디스트.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아까 이 표준 정기분포의 평균은 0 그리고 표준 편차는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조건이 있는데 설명이 써 있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냐
확률 질량 함수냐?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저희는 누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각의 값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 저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좀 용어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요거를 선택합니다. false나 0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쓰시면요, 요런 값이 나옵니다. 요런 값 쭉, 그죠? 그냥 얼핏 보더라도 0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값이 어느 순간 0.5의 근처에서는 좀 다시 내리막길로 가서 다시 0에 수렴하는 이런 스타일로 보여지는 게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뭐 삽입에 있는 뭐 추천 차트, 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냥 확인 눌러보시면요,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런 차트 종류도 이런 점이 아닌 뭐 그냥 매끈한 요런 스타일로 구해보시면요, 가운데가 0이고 결국에 이렇게 중간값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좌와 우로 못하는 놈과 잘하는 놈이 아주 소수로 이렇게 있는 이런 가장 일반적인 어떤 통계 그래프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제 t점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t점수는 아까 제가 이 z점수에다가 곱하기 10 더하기 50으로 구해진 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인데 이거의 평균은 당연히 50,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 요렇게 이제 성질이 좀 바뀌게 돼요. z점수와 비교해서. z점수 아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었는데 t점수는 평균이 5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가 10으로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쭉 또 한번 내려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t점수예요. 아, 최종은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취업률을 이 샘플로 선택을 했는데, 아까 그 대학 기본역량진단 편람에서는 취업률 같은 경우에 이런 조건이 최종적으로 있었잖아요. t점수의 최저점이 20점이고 최고점이 80점이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해진 t점수에다가 좀 조건을 좀 붙여보습니다. 맥스를 한번 써보시면은 이렇게 구해진 값과 20, 둘 중에 더 큰 거, 뭐 가장 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더 큰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20보단 커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해진 값과 80보다 작은 것, 가장 작은 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더 가장 작은 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둘 중에 더 작은 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80보다 작은 걸 구해라,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아까 여기 값이 뭐 얼마였죠? 86.63이었는데 이게 80으로 좀 조정이 되고, 그 아래 83이 넘는 것도 80이 되고, 80보다 작은 값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보다 큰 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20보다 작은 값은 20으로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t점수가 취업률 지표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좀 핵심적이면서 뭔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여기에 뭐 남녀 성비나 뭐 그 평가를 받는 어떤 학교의 뭐 설립, 아니다, 뭐 이렇게 권역 구분,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T점수를 비롯해서 이런 상하위 극단값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이 기억에서 잊혀질 정도로 오래된 그런 학창시절의 수학 개념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한 번쯤 이렇게 T점수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